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수 여도 초중학교에 대한 지역사회 내 공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반대 논리에 가로막혀 왔는데요. 최근 학교법인 이사회가 여도학원의 기부 체납을 위한 관련 논의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둔덕동 학교법인 여도학원의 여도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앞에는 최근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녀들도 여도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인접한 여도초등학교를 두고 4km 이상 떨어진 여천초등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그 장소가 도로 바로 옆 인접해 있어가지고 옆에 서 계시면은 차가 달려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행여나 이제 교통사고가 날까봐. 바로 앞에는 여도 학원이 학교가 있는데 진짜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난 1980년 산당 내 9개 기업이 출자해 여도 초중학교로 개교한 학교법인 여도학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공적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법인 측은 산단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설립 운영되는 학교인데다 지역사회의 특성화된 교육에 따른 순기능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일부 인근 지역 학생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입학을 허용한 게 전부입니다. 우리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을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지역사회나 학교 아이들이나 이거 더 낫다,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새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산단사가 중심이 된 이사회에서 통학 불편, 교육권 차별 해소 등 필요성을 공감하고 도교육청에 여도학원을 기부 체납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법인 측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는 상태라고 전제하며 향후 이사회 안건 의결 방향에 따라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서 기부 체납을 한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이제 의논을 좀 해야 되겠죠, 협의를. 그게 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상 결정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이제 기부 체납에 관련해서 좀 추진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여수 산단 대기업들만의 귀족 학교라는 눈총과 함께 산단사의 지역 공헌 사업의 확대 필요성까지 더해져 확산하고 있는 상황. 지역사회 내 교육 영역에서의 공적 역할 확대 요구에 산단사들이 이번에는 여도학원의 공립화로 화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형 중장기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5년간의 중장기 기본계획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코로나19 이후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살기 좋은 인류 청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도내 일부 시군들이 출산 장려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는 많게 7배 넘게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액도 지급 방식도 천차만별인 출산 장려금을 다른 보육 정책들과 통폐합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전남에서 가장 먼저 출산 장려금 인상을 추진한 곳은 순천시입니다. 내년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5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부터 넷째까지도 지원 금액을 지금의 2배 정도로 늘려 최대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광양시도 정인화 시장의 공약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육하는 데 보탬이 되고 일단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키워준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제도를 시행하면서 출산 장려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구를 늘리거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고 과도한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선은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요. 결국은 그 지급한 이후엔 좀 다 빠져나간다는. 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산 장려금은 양육비 형태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다만 전남 지역만 봐도 지역별로 많게는 7배 넘게 차이가 나고 지급 조건과 기간,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많다 보니 출산 장려금 인상 움직임을 부담스러워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제각기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다른 보육 정책들과 통합하고 이를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출산 장려금이 사실 신생 양육비 개념이거든요. 하나로 이렇게 통폐하는 게 맞고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도내 22개 시군의 지급 현황을 파악한 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출산 장려금 제도를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만 야생 흑도루미 사체에서 조류독감 항원이 검출돼 지자체가 정밀조사와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3일 순천만 야생 흑도루미 사체에서 H5형 조류독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검출 지점 인근에 사람과 차량을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본 시민들이 차를 세우고 달려가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시민들의 용기 덕분에 의식을 잃은 채 사고 차량 안에 갇혀있던 운전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있는 승용차에서 뿌연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 안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갇혀있는 상황. 이때 도로로 뛰어든 한 50대 남성이 야구 방망이를 건네받고 안간 힘을 다해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유리창 뭐 뛰어야 돼. 유리창 뛰어만 뭐. 빨리 아주 사람 더 있다니까. 빨리 나와 빨리. 어제 새벽 1시 30분쯤 광주 동구 소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시민들의 다급한 외침에 이내 정신이 든 운전자는 커다란 화염 속에서 시민들의 부축을 받고 구조됐습니다. 자칫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신고가 된 지 4분도 지나지 않아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된 운전자는 왼쪽 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의식도 되찾았습니다. 사고 차량 뒷 범퍼와 옆면이 보시는 것처럼 모두 검게 그을렸고 시민들이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깬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갑작스런 교통사고였지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시민들의 대처는 적극적이고 신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또 저희 아버지 뻘이셔가지고 더 약간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운전자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대로 운전 중 의식을 잃게 된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구조에 동참했던 시민 4명에 대해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최근 전라남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중 드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 의회 고흥 출신 박선준 의원은 도내 해양 쓰레기 현존량은 8만 7천여 톤, 해마다 2만 6천 톤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중 드론이나 해상 로봇 등 첨단 해양 장비의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해양 쓰레기는 해양 환경과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유발해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첨단 장비를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협 봉사단이 사랑의 집 고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홀로 살고 있는 82살 조규님 할머니 집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농협 희망봉사단입니다. 봉사단은 30년이 넘은 주택 창고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했습니다. 또 빛이 발한 낡은 벽지를 새로 교체하고 장판도 새로 깔았습니다. 할머니 집은 새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다 서둘러 주신 게 좋은 날이 이렇게 온 것 같소. 너무나도 감격스럽소 그냥. 농협 희망봉사단은 또 마을회관에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기증했습니다. 농협 농가희망봉사단은 2005년에 결성됐으며 전국을 돌며 노후 주택 수리와 전기 배선, 전등 교체 등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택 수리로 농업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협 희망봉사단은 올해 저소득층과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장흥 지역 10개 농가를 찾아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영로 전남지사는 어제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해상풍력 보급 촉진특별법에 조속한 제정과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전남 지역 수능 수험생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어제 오후 기준 순천과 광양 8명, 여수 6명, 나주 4명 등 총 34명의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수험생들은 지정된 시험장 내 별도로 격리된 교실에서 수능을 치를 예정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내일 전남 지역에도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수능 시험일을 전후해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의 분포로 평년과 날씨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0.5m에서 2m로 대체로 잔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공공비축미 매입을 끝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그제까지 관내 21개 농협 수매 현장에서 공공비축미 1,770여 톤의 매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매입 물량은 지난해보다 22%가 증가한 40kg짜리 건조교 4만 4천여 포대에 이릅니다.